4월 24일 아침 9시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정문에 4만 명의 노조원들이 모였습니다. 45조를 받아내자 구호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공장 안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기계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지는 소리, 하루에 1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뉴스를 봤을 겁니다. 삼성 파업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 검토, 반도체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 같은 헤드라인들. 아마 당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도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보유한 삼성 주식은 또 어떨까요? 그 뉴스가 터지던 날 주가는 3%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왜 4만 명의 노조원이 45조 원을 외치게 됐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이런 일을 부르는 법, 노란봉투법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월급, 퇴직금,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그 순간 한국 반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삼성 파업을 불렀는지 그 구조적 함정을 낱낱이 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화낼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만 해도 삼성 노조는 연간 성과급을 두 자릿수, 약 3천만 원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삼성이 2026년에 역대급 영업이익 300조 원을 벌게 되자 노조는 달라진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그 성공에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기업이 번 돈에서 노동자도 정당한 몫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조는 단순히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정하자는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45조 원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반도체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투자가 37조 7천억 원인데 성과급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분노 피크 문장. 당신이 가진 삼성 주식은 미래 기술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현재 성과금으로 나가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건 노란봉투법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엄청나게 확대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의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합의하면 협력업체들도 똑같은 수준의 성과금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한경연 조사 결과 기업의 87%가 이 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발을 뺐습니다. 외투 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 투자를 15.4%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정부의 법과 노조의 요구가 동시에 터지면서 한국 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삼성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삼성 경영진은 45조 원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성과금으로 떼어내면 우리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다. 삼성이 D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같은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매년 거액을 R&D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평균 R&D 투자율은 연 매출의 8% 수준입니다.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45조 원의 성과금이 고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단기적 이익 배분이 장기적 성장을 잠식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삼성 노조는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노조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조가 회사와 교섭할 때 정리해고하지 말아달라 정도로 방어적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생기면서 공격적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청 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노조는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신호로 45조 원이라는 극단적 요구를 던진 겁니다. 이건 실현 가능한 요구라기보다는 우리의 협상력이 이 정도다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역으로 한국 기업을 깨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노조는 적대 세력이라는 구식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26년 4월 27일 현재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파업으로 인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공급 차질을 내자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삼성이 공급을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자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사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국 경제는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삼성 같은 대기업은 단순히 비용 절감 기업이 아니라 기술과 고용의 선순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한국 삼성의 기술 우위가 유지되려면 노사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글로벌 경제 리포트에서 여러 기관이 언급했듯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기술 플스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첫 번째 연결고리는 가장 가까운 소비입니다. 삼성 파업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공급이 줄어듭니다. 현재 파운드리 생산량이 58% 감소했다는 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급이 줄면 국제 가격이 오릅니다. 이건 차례로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삼성이 만드는 D램과 네드 플래시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갑니다. 만약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이 진행되면 글로벌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반도체 가격이 17-15% 인상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년에 사려던 새 휴대폰은 5트 10만원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오르지 않는데 소비 비용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당신의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적 연쇄입니다. 삼성이 45조 원의 성과금을 약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수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있으니까 협력업체 노조도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생깁니다. 결국 임금 인상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어디서 비용을 줄까요? 바로 신규 채용 또는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5,000명을 감원하면 협력업체는 수만 명을 감원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관련 종사자가 약 30만 명인데 이들 중 일부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동차 부품회사의 영업사원이라면 반도체 경기 악화는 곧 회사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물류회사 운전사라면 수입 화물이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중소제조업 사장이라면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된 겁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당신의 자산입니다. 삼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4월 24일 파업 시작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3% 이상 떨어졌습니다. 만약 5월 18일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18일간 진행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삼성을 리스크 높은 종목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주가는 10-20%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삼성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면 현 시가 약 7천만 원 기준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퇴직연금에 삼성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은퇴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심리 위축입니다. 기업이 파업으로 피해를 입으면 일반 국민들의 소비 심리도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집니다. 당신이 카페를 운영한다면 이번 파업은 당신의 1일 매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나리오에서 당신의 미래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입니다. 만약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이것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삼성전자는 약 30조 원의 직접 손실을 입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신뢰도 상실입니다. 반도체는 절대 끊길 수 없는 물건입니다. 고객사들, 애플, 퀄컴, 인텔 같은 회사들은 삼성도 파업으로 공급이 끊길 수 있구나 라고 깨닫댔습니다. 삼성도 파업으로 공급이 끊길 수 있구나 라고 깨닫으면 충조, 파업으로 공급이 돕니다. 그 공군은 삼성도 축건가 보다 라고 깨닫는 됩니다. 그러면 TSMC나 삼성 경쟁사로 발주처를 옮깁니다. 파업이 끝나도 한 번 잃은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10% 떨어집니다. 그러면 5년간 누적 손실은 100조 원을 넘깁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삼성전자의 신규 채용이 완전히 멈춥니다. 당신이 협력업체 직원이라면 감원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소비 심리 악화로 매출이 2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 높은 현실입니다. 5월 18일 총파업이 시작되지만 중간에 정부 중재와 여야 정치권의 압박으로 합의에 이릅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원래 요구의 70% 정도,
기본급 인상과 함께 실질적 임금 상승 약 8-10% 수준을 확보합니다. 삼성은 10-15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삼성 주가는 5% 정도 떨어졌다가 합의뉴스에 반등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의 경쟁력 약화, R&D 투자 감소로 인한 기술 개발 지연로 주가는 10년 단위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삼성과 협력업체 임금이 평균 8% 인상되면서 산업 전체 임금 상승 압박이 심해집니다. 당신의 회사도 우리도 비슷하게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월급이 오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물가 인상 압박도 커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반전입니다. 만약 정부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제때 통과시키고 노사 합의가 성과금 합리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삼성은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는 노동자를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도 삼성은 안정적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삼성은 절약한 R&D 자금으로 차세대 반도체 3나노 이하 공정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후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도 높지만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삼성의 안정적 고성장으로 인해 임금 상승폭이 연평균 6-7%로 유지됩니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반도체 호황의 연쇄 효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납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삼성 주가는 지난 5년 평균 대비 50% 이상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삼성 주식 보유자라면 당신의 배당금 일정을 확인하세요. 삼성전자는 상반기 배당금을 5월에 지급하는데 만약 5월 21일부터 파업이 시작되면 배당금 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 낙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당신의 증권 앱을 켜서 삼성전자 배당일을 검색해보세요. 2026년 5월 15일경입니다. 즉 15일 전에 사고 배당금을 받은 뒤 팔거나 일부를 분산 투자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산업 관련자라면 경기 순환 신호를 읽으세요. 당신이 반도체 회사 직원이거나 협력업체 직원이라면 지금부터 대안 커리어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인력 구조 조정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게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직무 경쟁력을 높이세요.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라면 AI 칩 설계로 전문성을 확대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온라인 강좌 5개 정도를 등록하세요. 비용은 5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장기자산 포트폴리오에 혼합형 ETF를 추가하세요. 당신이 삼성 주식이나 삼성 관련 펀드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이 리밸런싱할 시간입니다. 미국 기술주, 일본 제조업, 유럽 화학산업 등으로 분산하세요. 한 기업의 파업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기본적 투자 원칙입니다. 당신이 2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삼성 40%, 미국 기술주 35%, 기타 25% 정도의 비율로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이후 한국의 임금 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까지 연쇄 파업의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당신의 연봉 인상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꼭 눌러주세요. 45조 성과금이 과도한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당신의 의견이 경제 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란봉투법과 삼성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적대적 구조에서 협력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도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자는 노조도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구조 변화를 먼저 읽고 대비하는 개인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삼성전자 배당일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분산 비율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당신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구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면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되면 기회가 잡힙니다. 오늘도 연결경제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